자, 오늘은 호르무즈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그 충격이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특히 이제 뭐 아시아 신흥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물 경제 그리고 사회 갈등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제일 큰 문제냐 하면 여기에는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써 놨죠. 거시적인 피드백 루프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문에 이 어떤 사회적인 충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죠.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유가 급등을 가져오고 이것이 인플레 기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강달러가 나타나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유가도 오르고 강달러의 그러한 영향을 받는 아시아 여기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구나. 자본 유출도 심각해지고 수입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의 신흥국들,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체감 물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살기 어려워지죠. 생활비 높아지고 그러는데 국가는 뭐하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시위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정책 리스크가 다시 한번 그 지정학적인 어떠한 충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이러한 지금 뭐 내부의 어떠한 갈등이 아시아 신흥국의 내부 갈등이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이 나라에는 투자는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자금 유출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급등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죠? 중동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유가 상승이 있죠. 유가 상승은 옆에서 보여주는 대로 지금 뭐 브렌트에 올라가게 되고 유가 상승률이 뭐 12%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고 뭐 며칠 안 됐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운송 비용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고요. 거기에다가 호르무즈 지금 봉쇄하는 호르무즈 리스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 이 보험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안전하게 해 줄게. 돈 내면."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어 '야 이거 인플레이션 굉장히 이건 커질 테고 전부 다 그 소비 마진 운송 비용은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진은 점점 줄어들지 않겠니?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야 이 기업들 뭐 살기 쉽지 않겠네. 경쟁력 떨어지는 데는 나가 자빠지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뭐 "유가가 얼마가 올랐어. 이거 뭐 이 정도로 해서 끝." 이게 아니라 어떠한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느냐가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일찍 끝날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또 늦게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유가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보게 되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 경로가 재설정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곧 인하라는 기대를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먼저 튀고 장단기 금리 구조가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기 때에는 채권이 방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럴까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 쇼크 국면에서 채권의 방어력이 떨어지고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자, 세 번째는 환율을 한번 보게 됩니다. 환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순수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에서 에너지 수입합니다. 원유 수입해요. 그리고 일본, 중국, 유럽 에너지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러한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무역 조건이 악화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는 안전자산이면서 펀더멘탈 격차 때문에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 에너지 수입국 같은 이런 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유를 사올 때에도 더 비싸게 지금 그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지금 거기에다가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것이 수입 물가가 지금 뭐 계속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죠. 그죠? 네 번째는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취약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3중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달러는 강해지는데 위험 회피, 이 국가에 투자했던 거, 야, 자금 다 싹 다 갖고 나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내수 비용 옮겨 붙고 기업 마진 깎이고 거기에다가 가게는 체감 물가가 오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는 굉장히 높아서 지금 힘든데 외화 유동성이 약한 나라 이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국가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 시장은 누가 더 위험한가를 빠르게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지금 원화 환율 1,500원을 넘을까 말까 지금 엄청나게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원은 안 넘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충격이다. 공포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서 지금 머니마켓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도 약해지고 채권도 약한 동반 약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의 신호는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현금화 속도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머니마켓 펀드 유입 같은 지표에서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실물과 정치 측면입니다. 유가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에너지, 교통, 식료품 가격입니다. 생활비가 오르면 노사 갈등, 시위, 정책 충돌 같은 이제 사회적인 마찰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미 사회적인 마찰이 심한 그러한 국가들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문제까지 겹치게 되는 거죠. 정부는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가를 잡자니 성장 고용이 부담이고 보조금을 쓰자니 재정 부담이 커지고 프랑스 생각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경제 변수뿐만이 아니라 정치, 정책의 불확실성도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치나 정책에 금리나 환율은 또다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정학의 파급 효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직접적인 충돌은 아닌데 지역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자본 유입 그리고 투자, 신용 스프레드가 변화하게 됩니다. 걸프만 지역
지금 중동 지역 내부에서도 어디가 더 안전한지 안전한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 그나마 좀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갈리게 되고 '투자 정책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중동에서의 일단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뭐 터져 나오고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문제로 땅 하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산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분산이 필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뭐 세 가지로만 한번 딱 나누어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유가는 레벨이 아니라 지속 기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듀레이션 리스크, 기간 리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이냐. 금리 듀레이션을 축소한다. 둘째, 달러 강세 그리고 에너지 비용 관련된 얘기입니다. 강달러 에너지 비용에 취약한 그러한 자산은 줄여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현금 흐름과 가격 전가력이 있는 퀄리티 자산 중심으로 지금 뭐 변환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과 크레딧 프리미엄. 이거 항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핵심은 이러한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닫힌 피드백 루프 안에서 리스크가 증폭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자금 유출이 또 나타나게 되고 유가 상승 때문에 더 힘든데 생활비는 더 힘들고 내부에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루프가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정말 운 좋다면 글쎄요. 한 일 주일 만에 끝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조심해야겠죠. 이러한 이슈 새로운 이슈라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